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앤 하다 스터디. 그래서 V 하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대 미우승 대표이고요. 오늘은 전 원장님 모시고 재수종합반 원장이 말하는 수능 D-8 N수생과 고3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어머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수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이제부터 뭐 해야 할지, 참 사실 지금 공부를 더 해도 성적이 정말 더 받을까? 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나요? 일단은 고3하고 N수생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할게요. N수생은 이미 시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본인의 행동 강령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고3 아이들은 처음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루틴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3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인데요. 학교를 가는 시간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한 6시? 6시나 6시 반쯤. 7시는 늦나요? 이게 이제 배정받은 학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맞을지 촉박할지가 조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 이거를 먼저 기르는 게 좋겠고요. 일주일 동안.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갈 시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나가는 시간.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제일 먼 학교 있죠. 네. 배정을 내가 제일 먼데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시간을 맞춰놔야 돼요. 그런 꿀팁이 또 예, 있네요. 좀 여유를 좀 가진다. 왜냐하면 배정은 수능 전날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제일 먼 학교 기준으로 그럼 내가 6시에서 6시 반에 기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 학교까지 갈 때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또 가는 중간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차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국어 같은 경우는 예열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본인이 어려운 지문은 안 돼요. 가장 본인이 편했었고 쉬웠던 지문을 예열 지문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열 지문을 읽거나 이제 그 전에 이제 준비해놨던 과목별로 이제 단권화를 할 건데, 그거 뭐 책 가져간다고 해서 수험장에서 막 많이 보지 못해요. 분위기 자체가 A4 용지 한 장 정도. 자기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 5장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제 가지고 가서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아침에 촉박하게 가면 국어 시험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네, 급해갖고 막 우왕좌왕 보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일주일 동안 웬만하면 동일한 식사와 동일한 식단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요? 갑자기 다른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탈이 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은 좀 비슷한 음식 패턴에서 좀 어머님들이 좀 식사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침 꼭 먹어야 돼요. 특히 우리 고3 아이들, 저희가 시험 보고 나면은 고3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 시간에 배고팠어요.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요. 왜냐면 평소에 6시 반에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시험 보는 시간이 이제 8시 이제 40분부터 시험이 들어가는데 한 9시 반 정도 되면은 이 친구가 일어난 지 3시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아침 먹는 연습, 당일 행동 강령을 이제 미리 짜놔야 돼요. 시간대별로. 뭐 아침에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났어. 뭐 밥 먹어야 돼. 뭐 씻는 시간 얼마나 걸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시간은 몇 시야. 그 다음에 도착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예열 지문을 보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시간표대로 본인의 행동 강령을 일주일 동안 좀 적용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적용을 해봐야지 내가 배가 언제 아픈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졸리지 않을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열 지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예열 지문이라고 하면은 내가 머리를 깨울 수 있는 연습 문제 정도? 그렇죠. 그냥 그 지문 자체를 보면서 머리를 그냥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생활 패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저희 빅토리에서도 이제 정식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친구들 이제 수능 잘 봤냐라고 하면은 망했어요라는 것들이 한 70%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70% 중에서 왜 망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침에 머리가 안 풀린다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정말로 예열 지문 같은 거 내가 뭐 할지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원장님 말씀대로 식사 정말 사실 저는 조금만 다른 거 먹어도 배가 아픈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수능 볼 때도 어머니가 이제 똑같은 음식만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단거나, 그러니까 한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이제 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A4 용지에다가 국영수, 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고 시간적 여유도 아직은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웬만하면 저희가 사설 모의고사는 풀지 말라 그래요. 일주일 앞에 두고.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잘 보면 다행이지만 잘 안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좀 위축되거나, 현재는 이제 본인이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본인이 공부했던 교재 내용에서 틀렸던 부분들, 오답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다시 한번, 특히 선지 부분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시간 몇 시야? 핸드폰. 맞아. 네,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본인 아날로그 시계를 좀 보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픽에 대한 것들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예열 지문 만들기, 두 번째는 단거나,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비슷한 음식으로 밥 먹기, 네 번째로는 이제 행동 강령 잡아보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아날로그 시계 보는 연습,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제일 연습.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6개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 요약 좀 잘하죠. 잘했어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은 그렇다 치고 어머님들께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과연 우리 어머님들이 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N수생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고3 어머님들께서는 내 인생의 고3이 두 번째예요. 자기 고3, 우리 아이 고3.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N수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건드세요, 학생을. 이렇게 뭐, 야, 너 공부했어? 약간 이런 거요? 뭐 잘 준비하고 있니? 올해는 잘 봐야 된다. 올해는 잘 봐야 된다. 네, 이제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들도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걱정을 더 하세요. 그렇죠. 예, 이 친구가 조금만 실수해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예 터치를 안 하세요. 네, 터치를 안 하시고, 고3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린 거는 지금은 웬만하면 좀 안 건드는 게 학생을. 그 건든다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아이들은 고슴도치예요. 뭐만 하면 탁 쏴요. 긴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라는 게 아직 체감이 안 돼요. 새로운 공간에 가서 처음 보는 감독관들, 처음 보는 학생들과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특히 고3 학생들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한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뭐 이 친구는 비염이 심해, 이 친구는 좀 뭐 과민성 뭐게 있어, 대장증후군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미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학생하고. 지금 그래서 약을 미리미리 받아 놓으셔서, 이것도 약 먹는 시간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 중에 졸음이 쏟아지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점심 먹자마자 바로 먹고, 점심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잠깐 뭐 눈을 붙인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학생 건강 상태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식사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갑자기 새로운 음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늘 먹던 음식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아침 식사가 참 힘들다고 하세요. 예. 애들이 안 먹잖아요, 또. 그쵸. 안 먹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니까 이 친구들은 날카로워져 있고, 그 어머님이랑 붙으세요. 예, 막 이제 뭐 티격태격대고, 수능 보는 애 자세가 왜 이러니. 근데 웬만하면 그럼 수능 끝나고 잔소리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시고, 현재는 좀 웬만하면 이제 학생한테 좀 맞춰줘라. 당일날 이제 도시락 또 이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죽을 좀 선택을 많이 하라 그래요. 죽 배고프잖아요. 제일 속이 편안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예, 근데 배고프잖아요. 말씀 잘하신 게, 이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 반 정도 국어 풀 때 배고파요. 그래서 초콜릿이나 당류, 포도당 캔디 좀 이제 포도당 캔디 예, 저거는 당을 포도당 좀 캔디. 올릴 수 있는 우리 왜 저희 어른들도 일하다 보면 아, 당 떨어졌어. 똑같아요. 학생들도요. 긴장 많이 하죠. 그 뇌 막 돌아가죠.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기 때문에 좀 속에 좀 부담이 안 되는. 근데 포도당 캔디가 제일 좋았어요. 캔디 약국에서 사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분해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이제 뭐 9시 반에 먹을 거 양, 뭐 초콜릿 이거 하나에 포도당 캔디 하나. 이런 식으로 소분을 해서 그냥 이거를 껍질째 이렇게 들고서 시험 보는데 옆에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분해서 자기가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분하는 걸 좀 어머님이 그것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 일주일 동안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포도당 네. 캔디도 좀 사가지고 뭐 이 맛은 나한테 안 맞는 포도당 캔디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졸릴 때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서 조금 이제 환기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들이 조금 놓쳐가기 쉬운 세심한 부분. 원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이제 애써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애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 또 이제 그런 거 섭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도당 캔디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여성 친구들,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겪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절하는 저도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보조제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이제 주기 자체를 지금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청심환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부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은 긴장이 잘 안 돼요. 원래 내가 이제 학교 생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환을 먹어야 되는 건지 반절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이제 학생들마다 이게 흡수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씩 먹어보면서 아, 이 정량이 얼마인지 우리 아이한테는 그것도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해야 될 게 참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런 이제 학생들이 챙기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챙겨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도 제가 지금 뭐 떨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얼마나 떨릴까라는 걱정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도 몇 년 겪는 건데도 적응이 안 돼요. 적응 안 돼요. 맞아요. 어머님들께서 항상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니까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채점표 꼭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나 어디 대학교 가는데에 대한 이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수생들은 많이 하나요? 이 부분? 연습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채점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맞춰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채점표 써야 돼 너무 막 거기에 긴장하고 의식하다 보니까 문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채점표를 써야 된다면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첫 번째 최저 맞추는 친구들. 최저가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지고 탐구 뭐 생윤 하나를 가지고 최저를 맞출 거야. 그럼 본인의 자기의 메인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은 작성하라고 합니다. 왜? 최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굉장히 시험 끝나고 불안해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따라서 논술을 가네 마네. 그렇죠. 그게 나오니까요. 예, 그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맞춰야 될 최저 과목들은 가채점표를 써라. 그런데 보통 이제 난 정시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상황의 친구들이라면 내가 대학 라인 어디 가느냐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가채점표 쓰면 저희가 훈련을 해봤거든요. 시험 문제 다 풀고 가채점표 이거 보고 쓰는데도 45초에서 1분 10초까지 걸려요.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45초에서 1분 몇 초면은 또 문제 하나, 선지 하나 보면 또 잡아낼 수 있는. 그렇죠. 한 문제라도. 네, 한 문제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크게 제가 상황이 되면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맞추려고 하는 과목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재수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위권 친구들이 많은 편일 텐데요. 그런 상위권 친구들한테 특히나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차이로 크게 대학교가 작년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채점표를 써야 한다면은 최상위권들은 아예 안 쓰는 게 어차피 12월 8일 날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표를 써야 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 정시 말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채점표 쓰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자. 그리고 가채점표 꼭 안 써도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말자라는 결론이시죠? 그렇죠.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 정부기조가 이번에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를 보시면서 뭐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6월도 저희가 해설 영상을 찍었었고 그렇죠. 9월도 찍었었고 그렇죠.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과목은 수학. 키너는 사라지되 중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양극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6월도 9월도 그렇고 1, 2등급 여기 라인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원점수 차이가 엄청 좁아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엄청 좁아지고 또 1, 2등급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표준 점수로 봤을 때 또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중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최상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간혹가다 2점짜리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허투루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점짜리도 사실은 그렇게 일반 계산 문제보다 살짝 까탈스럽게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 조금 까탈스럽게 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요번에 이제 저희도 이제 9월 모의고사 인터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재수생들을 보게 되니까 시간이 남는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맞아요. 그쵸. 그리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전 반대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네.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N수생들은 이제 그런 연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떤 난이도건 킬러 문제가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거기에 대한 연습이 있었지만 우리 고3 아이들은 좀 당황한 거죠. 그렇죠. 아, 6, 9월 봤을 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리고 중난이도, 14번, 15번 얘네들 조금만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면 잘못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붙들어요. 붙들다 보니 시간은 흘러.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부족과 남는 현상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저희도 예상하로는 바로는 작년보다 표준 점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다. 근데 이제 1, 2등급이 그 원점수 차이가 엄청 작겠고요. 예. 이 원래는 내가 2등급을 받았어야 정상인 친구들이 두 개 정도만 실수해도 3등급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경우가 예, 발생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수학 말고도 다른 과목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어요. 영어요? 예, 왜 영어라고 생각하시나요? 9월 달에 어려웠어요. 1등급 비율이 4.3%요. 그렇죠. 4.3%면 역대 수능 기조 그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제일 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수능보다 더 낮았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몇 년은 기억하지는 않는데 5%대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등급 비율이 11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1, 2등급 비율이 작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렇죠. 영어를 가지고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 90% 넘을 예, 거라고. 90%가 넘어요. 나는 수학을 가지고 최저를 맞추겠어? 30%대예요. 음. 그렇게 그 수학이 이렇게 자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정시로만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논술 최저도 준비해야 되죠. 면접도 해야 되지. 면접도 해야지. 최저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 영어가 최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 영어 과목이 9월처럼 나온다면 그러면은 두 과목뿐만 아니라 세 과목을 맞춰야 되는 의치한 약수뿐만 아니라 그렇죠. 거의 모든 친구들이 전멸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최저 맞추는 거는 사실 안전빵으로 잡아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면접도 못 봤대. 근데 수능 최저도 못 봤대. 그러면 그냥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재수잖아요, 내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영어 등급을 못 맞춰오는 게 뭐 78점, 맞아. 뭐 89,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 2점 차이로 못 맞춰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잘 돌이켜 보세요.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 영어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 손 들어봐. 거의 안 하지. 지금 뭐 이제 국어나 수학, 탐구 이제 고3 친구들은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어떻게 벼락치기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 예, 그 영어 완전히 등한시되고 있고. 맞아요.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게 영어 단어 계속 꾸준히 외워. 선생님 시험 보기 전인데 영어 단어 계속 외워야 돼요. 계속 머릿속에 영어의 감을 떨어뜨리지 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논술 썼거나 이런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영어 과목이 뭐 9월 달만큼 이렇게 나온다면은 사실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최저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올해가 최저가 좀 완화됐잖아요. 그 작년보다는. 그렇죠. 조금씩 다. 그러니까 충족률이 높을 거야. 이 막연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대학교가 이렇게 뭐 2합 5에서 2합 6으로 변경했다라고 치면은 저는 영어에 대한 난이도를 올려놔야 작년만큼 충원율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해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대학교 측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지금 마지막에 공부를 조금 안 했던,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수능특강 완성 좀 다시 한 번이라도 진짜 부탁입니다. 보고 영어가 올해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영어 난이도에 따라서 재수생 비율이 5% 이상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국어는 어떻게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도 지금 그러니까 수학하고 국어는 확실히 이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그 모양새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어도 9월 모평화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 생소한 작품이 많이 나왔다. 단 문제는 쉬웠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융합적이거나 창의적인 문제들이 선지를 복잡하게 해서 보기 문항을 복잡하게 해서 그런 문제들은 좀 줄어. 그리고 보기 문항도 쉬워졌어요. 6, 9월에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안하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리트나 이제 그 법 전문 그런 지문들을 또 자꾸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본인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문제 패턴과 수능특강 완성의 문제 선지라든지 보기들을 꼼꼼히 보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요. 아마 국어나 수학은 9월 기조 거의 비슷하게 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당황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원래 1등급 받았었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시기에는 항상 뭐를 하냐면 탐구 요약 정리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은 어차피 선생님이 학원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절대평가잖아요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 최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고 사실은 뭐 문과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문 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가장 학교별로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은 이제 이과 친구들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은 뭐 정말 뭐 감점, 가산점 예,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영어로 최저를 준비한 애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영어 이번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9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서 한 6%대, 7%대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만들어주면 너무 고마운데 만약에 3%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교육부 저희 학원 연락 많이 오겠죠. 네, 재수 종합반 연락 많이 오겠죠. 예, 그렇게 되면요. 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마지막 탐구 남았습니다. 네, 탐구 어떠십니까? 네, 탐구 같은 경우도 6, 9월 기조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작년하고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6, 9월 보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과학 탐구에서는 보기 지문이 쉬워졌어요. 대신 선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시간 벌려고. 네, 시간 벌려요.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번에 생명 같은 경우는 유전 아이들이 풀면서 아니 이게 이렇게 맞죠? 원래 어려웠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 이게 아닌데?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오히려 역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지구과학도 천체 부분에서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선지 꼼꼼하게 보라. 그리고 수능특강 완성도 강조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걔네 그 수능특강 완성들이 올해 이번에 선지를 이렇게 낼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50% 연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패턴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답이나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뭐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하는 말은 특히 사회문화 도표가 예전에는 그냥 도표하면 그냥 난이도 박살나고 막 일단 놓고 가자 약간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쵸. 저번에 이제 윗쌤이 본인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어보자라고 막 언급한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못 풀었던 선지도라도 한번 맛이라도 보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탕바탕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내년에 재수생 유임 예상이라고 했는데 매년 기사를 보면 역대급 N수생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계속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 전화 몇 통 왔어요. 벌써. 예, 상담 전화가 12월 달부터 재수하겠다고. 본인들은 급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요 저희가 재수학원이면 1년만 다녀야지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이 있는 친구들도 꽤 연락이 많이 오고 전 2년 준비합니다 라고 아예 이제 얘기를 상담을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년 재수생 유임 예상은 첫 번째가 관건은 올해는 쉬운 수능이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그렇죠. 올해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요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 9월 이제 모의평가, 그러니까 사설 이제 재수종합반이 차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서 와, 이거 요번에 정말 쉽게 낸다고 하니까 다 덤벼드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쉽게 나오면 기존의 재수를 고민하다가 안 했었던 친구들도 뭐야, 수능 쉽다고? 그럼 나도 내년에 한 번 더? 이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반수나 뭐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내년에는 또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이슈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2년 후인데 벌써 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년 준비할 거예요. 2년 준비해서 의대 갈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올해보다도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 수가 또 줄어들어요. 거기 대비 이제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뭐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조건이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의 수능을 쉽게 낸다라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증원,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치한 학수 쏠림 현상 늘지 않을까. 이게 비단 뭐 재수생이라고 하면 고3이니까 시험 망쳐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30대. 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시 수능 보겠다. 예, 왜냐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강평사나 그다음에 뭐 변리사나 변리사에 비해서 공부 강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잘 보면 유치한 약수를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학종재수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최근 이제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수생 비율이 40%예요, 거진 다. 올해.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느껴져요. 한번 면접을 보고 온 친구랑 안 본 친구랑은 준비도 다르고, 재수를 꿈꿨던 친구가 더 악발이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지옥 같은 1년을 안 하고 싶다. 맞아요. 라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3 친구들보다 재수생들이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지옥 같은 1년이 내년에 또 발생되기 싫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이죠, 절실함. 그들을 항상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회색이라고 불러요. 표정도 없어, 옷도 회색이야. 감정 자체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거의 1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 지금 고3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고3들도 들을 수도 있어요. 재수 쉬운 거 절대 아니고 정말 자기 살을 깎고 그 고통 속에서 본인이 1년을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고민을 거쳐서,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 의지를 어느 정도 제대로 잡을지를 생각을 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웬만하면 재수하지 마세요. 자, 수능 전 행동 강령, 수능 시 유의사항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뭐
핸드폰 잘 이제 내라. 실제로 이제 재수종합반에서는 어떤 행동 강령, 어떤 유의사항을 좀 말씀해주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본인이 시간 단위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니 미리 적어놔야 돼요. 맞아. 6시 반에 기상,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세안, 그 다음에 식사는 몇 시,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는 몇 시에 출발을 할 건지, 제일 먼 학교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교통이나 그거 안에서는 어떤 이제 뭐 예열 지문이라든가 단권화한 부분들 과목들을 볼 건지, 그 다음에 시험 시간 8시 20분에 입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 볼 때 중간에 이제 아까도 뭐 포도당 캔디나 맞아요. 이런 거 하고, 또 수학 시간에 이제 그 시간 분배라든가, 만약에 이제 행동 강령 수학도 내가 14번 15번 안 말렸어. 그럼 거기에 묶이지 말고 넘어가야지. 다음 문제 풀어봐야지. 그리고 킬러 문제 없어졌으니까 29번 30분도 건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해봐야지. 그거를 시간대별로 다 저희는 다 쪼개놔요. 저희들은 맞아요. 정말 첨예하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이제 밥 언제까지 먹고 몇 분 동안 먹고, 그 다음에 소화시키고. 봐봐요. 핸드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원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친구가 혼자서 멀뚱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남은 시간 동안 본인이 잠깐 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할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이제 그 나머지 과목에 대한 예열 지문은? 예열 지문, 특히 그 다음 시간 영어잖아요. 듣기 평가예요. 그래서 예열 지문을 좀 보면서, 아니면 단어를 보면서 이제 웜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영어 시간에 이제 본인이, 저는 이번 영어에는 그 9월 달에요. 오히려 19, 20번, 21번 이쪽 라인이 조금 까다로웠었어요. 애초에 쉽게 풀 수 있었던 주장 문제나 분위기글. 예, 그런데 저기 그 장지문 있죠. 네. 두 개씩 나오는 게. 뭐 44, 45. 예, 그 부분이 의외로 조금 난이도가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영어 풀 때 영어 듣기 풀면서 바로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행동 강령 가져야 돼요. 내가 몇 번 풀 건지, 어디를 접근할 건지. 근데 저는 그 영어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44번, 45번 같은 경우는 원래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영어 듣기 평가 너무 집중하고 앞에서 이제 주장글, 주장글은 잘 맞추겠죠. 근데 빈칸 줄여서 애 먹다가 나중에 44, 45번까지 풀 수 그러니까.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냥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겠다. 그냥 대충대충 보고 빨리빨리 찍고 빨리빨리 OMR 가다 쓰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너무 기니까 보기가 싫어. 무섭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영어, 그 다음에 탐구까지, 그리고 탐구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특히 고3 아이들이 이거 사회문화 시간인데 다른 거 배우고 있고. 예, 부정행위예요, 아예. 맞아요. 그냥 아예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그냥 퇴실이에요. 이게 뭐 제가 까먹었어요, 몰라,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 고3 아이들이 가장 큰 실수 중에 부정행위가 본인이 순서대로 탐구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행동 강령을 아주 첨예하게 시간대별로 이제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일단 1차적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시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일단 시계. 예, 학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스마트워치를 갖고 들어가요. 맞아요. 원래 차고 애플워치, 다녔으니까. 갤럭시 워치 예. 이렇게. 그리고 우리 물화일체죠. 콩나물 에어팟. 에어팟. 이거 아예 못 갖고 갑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그 반입을 했어도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몰랐는데요. 가방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1교시 전에 감독관한테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실수로도 봐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예 걷어가요.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2교시 때 얘기했다? 그럼 이것도 부정행위입니다. 샤프하고 컴퓨터 사인펜이죠. 그 다음에 샤프심이 당일 지급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샤프하고 개인 펜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능장에서 나오는 컴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교체, 참지 마시고 바로 교체. 그리고 이제 그 감독관이 한 그 교실에 수정액이 5개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 그런데 저는 수정액보다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답지 교체. 맞아. 저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스물스물 코로나가 조금 더 올라와요. 마스크를 쓰는 연습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차야 돼요. 지금 네. 하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환기를 시켜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여학생이 창가 옆자리에 앉혔었는데 환기를 시켜놓고 이제 문 닫고 시험을 보느라고 손이 떨려서 문제를 못 풀었대요. 추웠으니까. 네, 너무 추웠으니까. 그리고 수능 날은 항상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혹시 손발이 차가운 뭐 수족냉증이 있으신 학생들이라든지 조금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핫팩을 꼭 챙겨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핫팩은 부정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두 번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좀 따뜻하게 이제 그 히터를 틀기 때문에 더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속에 반팔티 같은 거 하나 입고 벗고 벗을 수 있도록 옷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본인 좌석이 창가 쪽인지 뒷열인지 앞열인지 그러면 이제 구상이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본인 고사장을 꼭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수험표 안 갖고 왔어요. 당일날. 맞아요. 주민등록증 없어요. 당일날.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또. 그 수험표는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수험표 발급받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맞아요. 행정실 가서 뭐 이거 다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예열 지문하고 이거 봐야 되는데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꼬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멘탈 무너지죠. 수능 가방을 아예 딱 챙겨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학땡, 유해땡 어딘지 아시겠지만 이런 정시 계산기들 있잖아요. 사용 학생들의 실제 합격률이 어떤지.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재수종합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식 컨설팅도 진행이 될 테고 정식 컨설팅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아이들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진학땡이나 유해땡에서 뭐 이제 계산기를 돌려가지고 와.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둘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재수학원, 그러니까 고3보다는 좀 재수학원 기준 말씀드릴게요. 그럼 난 고3 기준 말씀드릴게요. 재수학원은 일단은 아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재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약간 이제 던지질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본인은 힘껏 던졌거든요. 근데 재수는 못 던져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야 돼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고3보다는 사실 그 컨설팅 자체가 좀 빨리 끝나고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본인을 알아. N수생들은 뭐냐면은 집요해요. N수생들은 수능 끝나면 그때부터 진학땡, 유해땡 있죠. 거기 들어가서 가입해갖고 자기의 위치를 무슨 주식 보듯이 계속 맞아. 네, 주식 보듯이 합니다. 왜냐면 어떤 거냐 보냐면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어 종목이. 맞아요. 딱 나는 뭐 예를 들어 고대 경영이야. 그럼 얘만 보는 거예요. 뚫었다라는 얘기 들어요. 그렇죠. 문 닫고 들어갔다. N수생 친구들 꽤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개 뿌려놓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이미 거의 다 붙어요 하나씩은. 왜냐하면 하나는 안전하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생과 고3이 거의 똑같은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고3은 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좀 넓고 그렇죠. 재수생은 좀 짧고 그렇죠. 이 차이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정식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진학땡, 유해땡에서 이제 선생님 저 아이디랑 비밀번호 요건데 이거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식 컨설팅을 진짜 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다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니 분명히 이 진학땡이 유해땡에서도 한두 칸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쓰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한 칸, 두 칸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로서는 물론 나도 좋은 대학교를 알려주고 싶고 너가 이만큼 갔다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너희 부모님도 기분 좋으면 너무 좋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맞아요. 근데 안정권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부분들조차도 안정권이 아니야. 안정권이라고 한다면은 뭐 재수생은 7칸, 8칸 이렇게 나오는 7칸 이상 가야 이제 안정권. 우리 쪽은 이제 뭐 한 3, 4칸만 내도 안정이다. 네. 도전해 볼만 하다.
근데 한편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재수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그 답변이 뭐예요?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재수가. 재수생들한테 똑같은 질문해요. 어. 야, 너 이거 좀 괜찮겠어? 아쉽지 않아? 선생님, 저 이거 더 못해요. 나 재수 더 못해요. 맞아. 네, 이게 너무 다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합격률이라기보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친구랑 현실을 아는 친구의 합격률을 더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은 더 그냥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리고 내년에 더 많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이럴 거라면 좀 레인지를 크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정, 한 적정, 그리고 조금 상향, 이렇게 해가지고 상중하를 정확하게 가나다군에 배치해 놓으면 괜찮은데, 진학된 유예땡 같은 경우에 12월 8일에 수능 점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날 딱 안정이 아니야. 그때는 막 8칸 9칸 떠. 근데 이제 막상 원서 접수 이제 하기 뭐 하루 전 보면은 막 8칸짜리가 6칸 돼 있고 6칸짜리가 막 2칸 돼 있고 이런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계속 피가 말라가 하루 종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님들께서는 대학 라인을 좀 군별로 크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건대 정도 갈 실력이야 라고 한다면은 조금 위로 뭐 경희대 한 장 놓고 건대 한 장 놓고 저기 밑에 좀 안정적으로 뭐 광운대 이렇게 한 장 놓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합격증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아. 어차피 3개 다 붙어도 1개밖에 안 가. 한 개밖에 안 가. 안 가도 돼, 붙어도. 근데 그래도 받아본 거랑 안 받아본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어디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멘탈도. 그렇죠. 아직 이제 막 19, 20살짜리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 마지막이죠. 수능 이후에 바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수능 이후 할 일 원래 되게 바빠야 돼요. 일단은 논술 시험이 12월 3일까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면접도 남아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나눌게요. M수생의 아이들은 수능 끝나자마자 안 놀아요. 그렇죠. 대학 다시 또 학원 들어갑니다. 학원 들어가서 논술 공부, 그 다음에 뭐 면접이면 면접 공부, 계속 하루에 뭐 8시간 정도 이상은 계속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3 아이들은 시험 끝나면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이게 뭐야 수험표 가지고 이제 뭐 할인 받으러 가고 뭐 롯데월드 가고 그렇죠. 막 이러죠. 그거 제발 다 모든 전형이 다 끝나고. 맞아. 그러니까 아마 면접이 제일 마지막이 없는데. 동국대 기준으로 12월 10일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12월 10일이고 논술이 12월 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는 아직은 자기가 수험생으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대학생 안 됐어. 수능 봤다고 나 대학생이야 이거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 전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술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최저까지 맞췄다면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매진을 해야겠죠. 단 하루에 내가 해야 될 것들,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논술이나 이런 이제 고사, 이제 학교별 고사죠. 대부분 주말이 많아요. 수능 이후에도 보면 주말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말에 약속 잡지 말고요. 주말에도 이제 본인 공부 계속 이어가면서 시험 대비 이거고, 만약에 나는 이제 뭐 논술도 안 썼어. 면접도 없어. 면접도 없어. 난 정시파야. 난 정시면은 이제 본인 점수를 예측을 해서 이제 대학별 그 작년도 재작년 한 3개년치의 그 성적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본인이 조금 그 가야 될 대학을 좀 라인을 좀 미리 잡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면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수능 전에 있었던 뭐 이화여자대학교라든지 한국외국어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사실 연대 추천형도 이제 수능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서도 수능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대나 이제 뭐 이대나 아니면은 뭐 연세대나. 그런데 수능 이후에 면접들이 있어요. 이제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들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났겠다 이제 면접 준비만 엄청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는 친구들이 수능 전에 면접을 준비했었던 친구들보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면접을 잘 볼 확률이 더 많아요.
실제로 이제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서도 느껴요. 근데 동국대학교가 12월 10일이에요. 수능 끝나고도 더 길게 있었던 그렇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12월 10일이면은 어느 정도 1차 합격 탈락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동국대학교에 붙은 친구들은 정말 간절한 친구들 플러스 정말 면접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12월 1일, 뭐 숭실대, 뭐 12월 3일, 4일 건대, 경희대, 중앙대, 그냥 동국대 요 정도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면접 준비, 12월 달 준비들은 정말 잘해야 되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정시에 대한 부분들. 수능 이후에 우리 친구들은 각 서로의 위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경희대부터 내가 한 동국대 정도까지야 나는. 대충 이 정도 사이즈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 이 정도 대학교에서 변화된 점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학교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라는 게 아니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안 봐도 되겠지. 중앙대학교 끝까지 내려오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내가 다군에다가 나군에다가 가군에다가 중앙대를 어디 써야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변경된 사항들, 내 레인지 정도만큼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12월 8일날 결과가 탁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